안녕하세요. 방금 받은 따끈따끈한 자료들인데요. 2025년 9월 10일 새벽 기준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에서 나온 AI 관련 최신 뉴스들인데 양이 꽤 많아요. 네, 정말 정신없이 쏟아지죠, 요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복잡한 내용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 의미는 또 뭐고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뭐 기술 변화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기회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께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핵심 줄기는요. AI가 세 가지 축,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반, 그리고 AI 모델을 쓰는 플랫폼,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만나는 서비스. 이 세 영역에서 동시에, 그것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요? 네. 도시 전체가 막 재개발 들어간 것처럼요. 여기저기서 막 공사가 진행되는 느낌이죠.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시장 전체에 좋은 소식도 하나 있더라고요. 어제죠. 2025년 9월 9일 로이터 보도인데 미 연준이 이달부터 기준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 금리 인하 기대감? 네.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아무래도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시장 분위기 파악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AI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시장 보면 참 흥미로운 게 많아요. 그 AI 두뇌 역할하는 반도체, 인프라 쪽이죠. 여기서는 엔비디아가 더 강력한 칩을 예고하면서 불을 붙였고요. 그렇죠, 성능 경쟁. 그리고 기업들이 AI를 가져다 쓰는 방식, 플랫폼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하나의 모델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을 좀 섞어 쓰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어요. 네, 멀티 모델 전략이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소비자 쪽에서는 애플이 AI 기능을 막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드웨어 성능 개선, 이걸 더 강조하면서 AI는 약간 뒤에서 조용히 돕는 역할, 이걸 부각했단 말이죠. 맞아요. 각자 방향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세 가지 흐름으로 딱 요약하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첫째는 AI 연산을 위한 물리적인 토대, 그러니까 인프라는 계속 더 강력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거고요. 네, 기반 시설 강화. 둘째, 기업들이 이 AI 능력을 활용하는 방식, 플랫폼이죠. 이건 특정 모델에 얽매이지 않고 더 유연하게, 실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 유연성이 중요해지는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AI를 만나는 방식, 사용자 경험이죠. 이건 점점 더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스며드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배경으로 스며낸다? 네, 이 세 가지 축, 인프라, 플랫폼, 사용자 경험,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개별 뉴스들을 보시면 전체 그림 파악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저는 역시 그 엔비디아 소식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인프라 최전선이니까요. 이것도 어제 2025년 9월 9일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요. 엔비디아가 루빈 CPX라는 이름의 차세대 AI 칩을 예고했습니다. 네, 루빈. 이게 특히 동영상 생성이나 아니면 복잡한 코드 짜는 거 이런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딱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그런 고사양 작업들. 네. 예를 들어서 영상 1시간 분량을 처리하려면 수백만 단위의 토큰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토큰은 뭐냐면 AI가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처리 단위. 이런 막대한 계산 부담을 줄이려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걸 디코딩이라고 하죠. 그리고 답을 찾아내고 이건 인퍼런스. 마지막으로 결과를 만드는 엔코딩 과정까지를 칩 하나에서 그냥 통합해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는 겁니다. 와, 한 번에 다 처리한다. 그렇죠. 효율을 극대화한 거죠. 이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1.53% 올랐고요. 경쟁사인 AMD 주가도 덩달아서 2.91%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칩 성능 좀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그런가요? 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그냥 일반 승용차만 다니던 도로에 이제는 막 초대형 특수 화물차 있잖아요. 그런 게 다닐 수 있도록 아예 도로 규격 자체를 바꾸는 공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로 자체를 바꾼다. 그렇죠. AI 모델이 점점 터지고 또 처리해야 할 데이터 종류도 텍스트, 이미지, 영상, 코드 막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범용 칩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네, 점점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특정 작업에 딱 최적화된 전용 칩, 그리고 이 칩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시스템 통합 설계,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칩 하나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뭐까지 봐야 하나요? 데이터 센터 설계부터 전력 공급 방식, 심지어는 냉각 기술까지 이 모든 게 같이 발전해야 하는 거예요. AI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이걸 뒷받침하는 기반 시설에 대한 요구 수준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와, 칩 하나 발표가 아니라 정말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은 플랫폼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것도 같은 날짜, 2025년 9월 9일 로이터 보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자기들 오피스 365 있잖아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요. 네, MS 오피스? 여기에 탑재된 AI 기능 일부에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클로드 모델, 이걸 도입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 오픈 AI 말고 클로드를요? 네, 지금까지는 주로 오픈 AI 모델을 많이 써왔는데 이제 다른 회사 모델도 같이 쓰겠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왜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걸까요? 이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현실적인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뭘까요? 첫째는 품질입니다. 어떤 작업에는 A 모델이 더 나올 수 있고 또 다른 작업에는 B 모델이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작업마다 맞는 모델이 다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엑셀 데이터 분석처럼 정확성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특정 모델이 유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파워포인트 초안을 만든다. 이건 좀 창의적인 결과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른 모델이 더 적합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겠네요. 둘째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모델마다 사용하는 비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합하면서도 또 가장 합리적인 비용의 모델을 선택하려는 거죠. 네, 비용도 중요하죠. 그리고 셋째는 공급망 안정성. 이게 또 중요합니다. 특정 회사 모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면 만약 그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전체가 멈출 위험이 있잖아요. 아, 그쵸. 위험 분산 차원? 네, 그런 전략적인 판단도 깔려 있는 겁니다. 뭔가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바꿔 쓰는 목수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모든 작업에 망치 하나만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필요에 따라 엔진을 바꿔 끼울 수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비유하기도 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요? 네, 기업들은 이제 AI를 그냥 도입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멀티모델 전략은 앞으로 기업용 AI 시장에서 거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이게 표준이 될 수도 있군요. 네, 특정 AI 모델의 이름값보다는 실제 우리 회사 업무 환경에서 어떤 가치를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이 소식에 0.05% 상승,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네, 정말 미미하네요. 시장은 아직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다시 인프라 쪽인데요. 그중에서도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2025년 9월 9일 로이터 보도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EPA라고 하죠. 환경 규제 담당하는 정부기관인데 네, EPA. 여기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인즉슨 대기 오염 관련 허가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이라도 건설 초기 단계의 일부 공정은 먼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겁니다. 아, 허가 전에 일부 공사를 시작하게 한다. 네, 요즘 AI 붐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는 막 폭증하는데 부지 선정부터 전력 확보 그리고 각종 인허가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 병목 현상을 좀 해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입니다. 보통 큰 건물 지으려면 모든 설계 도면,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게 다 끝나고 최종 건축 허가가 딱 나야 첫 삽을 뜰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절차가 복잡하죠. 근데 이걸 서류 작업 아직 마무리 안 됐어도 일단 땅 파는 기초 공사 정도는 먼저 시작해도 좋다. 이렇게 길을 터주는 셈이에요. 오,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는 특히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고 냉각 시설 때문에 환경 관련 규제가 좀 까다로워서 허가 과정이 길거든요. 이 절차가 단축되면 실제 데이터 센터 가동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가동 시점이 빨라진다.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 장비, 전력 설비, 냉각 솔루션 이런 관련 산업 수요가 예상보다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리츠 회사들이죠. 에퀴닉스. 주가가 1.83%, 디지털 리얼티 주가는 1.74% 이렇게 상승하면서 시장이 꽤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네, 주가 반응이 확실했네요.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소비자단 애플리케이션 소식입니다. 2025년 9월 9일자 IT 매체의 더 월지의 보도인데요.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 17 공개 행사를 했잖아요. 네, 애플 이벤트. 네, 이걸 보니까 주로 하드웨어 개선, 예를 들면 뭐 카메라가 더 좋아졌다, 배터리가 오래 간다, 새로운 칩 성능이 이렇다, 이런 데 집중을 했고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그 AI 기능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작았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AI 이야기는 좀 적었다. 네, 다른 회사들은 막 앞다퉈서 우리 AI 이렇게 대단해요 하고 외치는데 애플은 좀 다른 모습이었죠. 네, 애플의 접근 방식은 참 흥미로워요. AI를 막 전면에 내세워서 마케팅하기보다는 사용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아, 은근슬쩍 도와준다.
그쵸. 예를 들어서 사진 앱이 알아서 중요한 순간들을 골라서 앨범을 싹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실시간 통역 기능이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거죠. AI가 짠!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배경에서 조용히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와, 표현이 좋네요. 배경에서 조용히. 어쩌면 사용자들은 이걸 AI 기능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아이폰이 더 좋아졌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사용자들이 AI라는 기술 자체에 좀 피로감을 느끼기 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방식이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당장은 좀 화려한 AI 기능을 기대했던 일부 투자자들은 실망했는지 애플 주가는 1.48%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기적인 시장 반응하고 장기적인 사용자 경험 전략 사이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애플은 항상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제공하는 경험, 이걸 강조해 왔잖아요. 네, 늘 그랬죠. AI 시대에도 그 철학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전략이 계속 성공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뉴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좀 고민해볼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투자 관점. 활용하는 이 멀티모델 전략, 이게 장기적으로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 이게 성공적으로 잘 안착한다면 기업 고객들은 워드나 익셀 같은 아주 익숙한 도구 안에서 더 자주 그리고 더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서비스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건 꼭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업무 방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면요. 그렇죠.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업무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도니까요. 맞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주가는 1.53% 상승했죠. 차세대 칩 루빈 CPX 예고는 단순히 그냥 더 빠른 칩을 만든다 이 의미를 넘어섭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나 코드 생성처럼 점점 더 무거워지는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이 고성능 인프라 시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렇죠. 시장 지배력 강화. 엔비디아가 가진 강점, 그러니까 칩 설계부터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다 아우르는 이 수직적 통합 역량, 이건 계속 유지한다면 AI 연산 능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수록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위치를 계속 지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생태계의 힘이죠. 마지막으로 에퀴닉스 같은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입니다. 주가가 1.83% 상승한 배경에는 그 EPA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었죠. 네, 규제 완화 효과.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 단순히 건설 기간만 단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의 매출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 네, 실적 개선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이건 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설비나 냉각 솔루션, 네트워킹 장비 이런 걸 공급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동반 수혜가 기대되네요. 네, 중요한 점은 이 아이디어들이 그냥 단편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눈 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맥락이 중요하다. 그렇죠. AI 인프라는 계속 확장되고 전문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AI 활용 방식은 더 실용적이고 유연해지고 있고 사용자 경험은 눈에 띄지 않게 스며들고 있다. 이런 거시적인 변화의 방향성 안에서 개별 기업들의 전략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해야겠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곧 개장할 한국 시장 오전 9시죠.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국내 투자자 관점에서 살펴볼 만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영향.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 분야입니다. 미국의 EPA 규제 완화 소식처럼 글로벌하게 데이터 센터 건설이 빨라진다면 여기에 전력 시스템이라든지 냉각 설비 아니면 건설에 필요한 모듈러 장비 이런 걸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관련 수혜주들. 예를 들면 KT의 데이터 센터 사업이나 두산밥켓의 소형 건설 장비, 또 범한 퓨얼셀의 연료 전지 이런 분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프라 관련 기업들. 두 번째는 역시 AI 반도체 및 관련 부품 분야입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을 주목하게 되죠. 네, 반도체 쪽. 특히 고성능의 AI 칩에 필수적인 그 고대역 폭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전송하는 특수 메모리인데 이걸 만드는 SK 하이닉스. 네, HBM 강자. 그리고 반도체 제조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는 첨단 패티징 기술을 가진 하미반도체, 또 전력 효율을 높이는 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DB 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과 함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HBM, 패키징, 전력 반도체 중요하죠. 세 번째는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의 다양한 AI 모델을 접목하려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기업들이 자체 서비스나 솔루션에 AI 기능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AI 도입.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나 아니면 더존비존처럼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서 요약이나
보고서 자동 생성 같은 특정 업무에 특화된 AI 모듈을 개발하고 탑재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B2B 솔루션 시장.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글로벌 AI 시장의 큰 흐름은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한 속도전, 이런 양상입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특히 HBM, 패키징, 전력, 냉각 같이 데이터 센터 공급망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를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네, 소부장 중요하죠. 동시에 기업들의 AI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열릴 수 있는 B2B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시장의 성장 잠재력, 이 또 다른 축도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두 가지 축을 다 봐야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것처럼 AI는 정말 여러 영역에서 각기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해지는 하드웨어 위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막 경쟁하고 그 결과 우리는 알게 모르게 AI의 도움을 받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네요. 네, 정말 변화가 빠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애플 사례처럼 말이죠. 만약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면서도 동시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게 그냥 일상 속 배경처럼 스며든다면 우리는 미래의 기기의 지능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정의하게 될까요? 기기의 지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네, 단순히 작업을 대신해주는 편리함, 이걸 넘어서서 우리는 AI에게 어떤 좀 더 본질적인 역할과 관계를 기대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있는 정보 탐색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